안녕하십니까. 리서치 헬퍼 박 대표입니다. 오늘은 이제 지원 사업이 아니라 예비 창업 패키지 신청하신 분들 이제 창업을 해야 되잖아요. 사업자를 이제 설립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회사라는 거, 이 회사 설립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실 거예요. 그 다음에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 어떻게 내는지, 그 다음에 뭐가 좋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이제 듣게 될 텐데 정리를 좀 할까 해요. 그래서 예비 창업자들이 이제 처음 해야 될 부분들 뭐가 있는지, 그다음에 우리 회사 어떻게 설립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자료 보면서 이 회사 설립하는 방법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개인 사업자하고 법인 사업자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개인 사업자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사업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를 진행해 보시는 게 낫다는 거죠. 개인 사업자를 한다고 해서 불이익이 있냐라고 하면 이러한 불이익은 초반에는 없습니다. 투자를 못 받는 거 아니냐? 투자 받을 때 법인 전환하면 돼요. 뭔가 지원 사업 받는데 차별 받는 거 아니냐? 아니요, 지원 사업도 똑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개인 사업자를 해야 되냐? 자금에 대한 입출금이 사실 안 해봤기 때문에 그냥 우리 통장 쓰듯이 하면 되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를 먼저 해보고 그 이후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게 저는 좀 더 낫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법인 사업자를 하면 뭐가 좋냐? 법인 사업자로 하면 이제 투명하게 운영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대외적으로 볼 때도 법인 사업자라서 이게 관리가 잘 되고 있구나 라고 이제 보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 사업자만 신청할 수 있는 정부 지원 사업이 따로 있어요. 근데 그 비율이 많냐라고 하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일단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초반에는 둘 다 신경 쓰지 않고 신청 가능하다.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자 등록증을 보면 대표자 생년월일이 표시되고 자본금이 없어도 됩니다. 그냥 바로 설립하시면 돼요. 대표자 급여가 책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대표자는 돈을 얼마 버냐라고 하면 우리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텐데 이 종합소득세 기준으로 신청됩니다. 설립하는 거는 사실 정말 쉬워요.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 건데 인터넷으로 쉽게 설립이 가능합니다. 개인 사업자는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신분증하고 도장하고 신청서만 신청서도 거기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키오스크에서 신청서 작성을 다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업로드가 되고 그냥 담당자랑 면담하면서 바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돼 있어요. 개인 사업자는 직접 요거를 들고 가서 하는 방법 또는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법인 사업자는 법인 등록번호로 표시가 됩니다. 우리 주민번호처럼 법인 사업자가 하나의 인격체라고 보는 거죠. 주민번호처럼 법인 등록번호를 가지게 됩니다. 최저 자본금은 없어도 돼요. 100만 원 이상이라고 적어놨지만 50만 원 이상 해도 되고 일단 자본금은 기준이 되는 자본금을 정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대표자 급여를 무급이냐 또는 유급이냐 이런 것들로 정할 수 있어요. 대표자 급여를 받지 않고 그냥 일해주는 사람으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통장에 있는 돈을 대표자 급여로 이체를 안 해도 돼요. 반대로 대표자도 꼬박꼬박 월급 받으면서 여기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회계랑 세무 처리가 복잡하다고 돼 있는데 세무 처리나 이런 것들을 직접 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 회계사무소나 이런 데다 맡길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점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비슷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사를 정할 때, 회사 이름 정할 때 뭘 고려해야 되냐라고 하면 일단 회사명은 읽기 편해야 돼요. 발음하기 좋아야 됩니다. 저희 회사 이름 같은 경우에는 RH테크인데 R 발음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만 활동하기 때문에 굳이 R 발음을 좀 뭔가 잘 발음해야 되는 그럴 필요가 있냐라고 하면 그럴 필요가 없어서 사실은 이제 진행을 하게 되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기억하기 쉬워야 돼요. 우리 회사 이름 들었을 때 어떤 회사구나, 그 다음에 뭐 하는 회사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할 수 있는 단어들로 구성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표기하기가 쉬워야 되는데 이 특수기호 넣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별표, 하이픈, 언더바 특수기호 넣는 분들이 있는데 웬만하면 넣지 마세요. 이거 나중에 뭔가 지원사업 신청할 때도 어려움이 생기고
이 특수 기호가 입력이 안 되는 사이트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회사 이름을 입력할 때 영어하고 한글하고 혼재돼서 입력하는 경우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모든 표현은 한글로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특수 기호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회사 이름 정할 때 메일 주소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긴 단어를 하는 거는 추천하진 않아요. 메일 주소 정할 때 무슨 다운 메일, 무슨 네이버 메일, 뭐 지메일 이런 식으로 갈 게 아니라 나중에는 회사 도메인을 사용하는 회사 메일을 따로 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이 메일 주소를 고려해가지고 회사 이름도 정해주는 게 낫다는 거죠. 그 다음에 회사 이름만 봤을 때 명함을 받았을 때 어떤 회사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좋은데 RH테크라는 회사가 일단 그냥 단순하게 RH테크만 들어가게 되면 어떤 회사인지 모르는데 그 위에 리서치 헬퍼, 그러니까 이 연구 개발을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뜻을 이제 풀어서 적어주게 되면 이 회사는 어떤 일을 하겠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회사명을 정할 때는 사실 네이버 검색을 좀 해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네이버 검색했을 때 우리 회사가 나와야 되는데 다른 회사가 나오게 되면 사실 문제가 생기죠. 나이스 비즈 인포나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한국 기업 정보 같은 사이트에서 회사 이름을 검색하면 그 회사가 폐업 상태인지 아니면 운영하고 있는 회사인지 이런 정보들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사 설립하기 전에 사전에 이 회사 이름을 쓰고 있는 곳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이 사업자 등록 현황에 대해서 볼 수 있어요. 이 사업자 등록 현황은 제한적입니다. 어떻게 제한적이냐면 온라인 통신 판매업 등록을 한 업체들만 알 수 있어요. 온라인 판매만 하기 위해서 등록한 업체들, 이 사업자 등록 현황 창을 이용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 현황은 여기에서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어떤 이름으로 지금 사업장이 있는지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가비아든 다른 카페24든 어떤 사이트를 이용하셔도 상관없어요. 홈페이지 도메인이 등록되어 있는지 이거를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 뭐 닷컴 이런 것들은 등록이 다 돼 있을 것 같아요. 뭐 co.kr 이런 것들은 등록이 아직 안 돼 있을 겁니다. 이런 도메인들을 이용해 주시는 게 낫고요. 사이트 주소가 보니까 좀 없다. 그러면 kr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외에 도메인 주소는 저는 추천하진 않아요. 회사명, 그 다음에 그 홈페이지 주소는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근데 홈페이지 주소가 너무 어려우면 사실 이걸 입력하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네이버 검색했을 때 안 나오면 사실 되게 불편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도메인 주소, 그 회사 도메인 주소는 가급적이면 좀 짧게 하시는 게 낫고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이픈이나 특수 문자나 이런 것들은 사용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이런 사이트들에서 도메인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확인을 해보고 진행하시는 게 낫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회사 설립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 건데요. 홈택스에 들어가면 우리가 이제 세금 신고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업자 등록하는 거 그냥 할 수 있어요. 홈택스에 여기 신청 서류 여기 들어가시면 우리 사업자 신청 개인 기업은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법인 기업은 온라인 법인 설립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신청할 수 있고요. 이 국세청 홈택스에서 이 사업자 등록 가능하다라는 거고 이 절차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자 등록 상호명, 그 다음에 우리 사업자명 이것부터 정하는 건데 사업자명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어떤 식으로 이제 이름을 정할지 이미 한번 검색해보고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여기에 이름 적어주시면 되고요. 주민번호하고 성명에 대한 부분 우리가 이제 공인인증서 로그인하게 되면 이 부분은 따라올 겁니다. 휴대전화 번호, 그 다음에 메일 주소는 여기 다시 한번 입력해 주시면 우리 회사 설립하기 위한 이 기본 정보들은 입력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뭐 임대차 계약서가 있으면 그 임대차 계약서 첨부할 거니까 그 주소를 입력해 주시면 되고 만약에 사업장이 없고 우리 그냥 집에서 창업하겠다 라고 하시면 이 주소지 동일 여부에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업종,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주 업종을 뭐로 할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주력으로 판매할 상품이 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겠지만
도소매로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은 좀 적은 편이긴 해요. 제조업, 정보통신업, 그 다음에 서비스업 이쪽으로 가야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들이 좀 더 많습니다. 대부분은 제조업이나 정보통신업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선택을 하라고 많이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여기에 업종 입력을 클릭하시면 주 업종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주 업종을 선택하기 위해서 알아봐야 될 사이트가 있는데 통계분류 포털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그 한국 표준 산업 분류에 대해서 나타내 주고 있어요. 여기 들어가시면 우리가 어떤 상품을, 어떤 제품을 판매할 거냐, 제조할 거냐, 그다음에 개발할 거냐, 이런 부분들을 입력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검색어에 뭐 전자상거래라고 입력하면 이 전자상거래를 하는 분류 코드가 나와 있고요. 제조업을 하면 제조업에 맞는 분류 코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정보통신업을 하면 정보통신업에 맞는 분류 코드가 나옵니다. 전자상거래는 지금 도소매 쪽으로 이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47,000번대 이 분류 코드가 생기는 거고, 우리가 아이템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조업을 할 건지, 정보통신업을 할 건지, 서비스업을 할 건지, 그거에 맞춰서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언제 개업할 건지, 개업하는 일자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임대차 계약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임대차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첨부할 서류가 있으면 첨부해 주시면 되고, 그 임대인에 대한 정보들 입력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임대인에 대한 정보들은 그 업체로부터 받아가지고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여기 있는 내용들 비슷하죠. 그래서 계약 내용, 언제 계약했고, 언제까지 계약 기간이 있고, 면적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돈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정보들 입력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업 유형에 대해서 선택해야 되는데, 사업 유형을 보면 일반 과세자가 있고, 간이 과세자가 있습니다. 5천만 원 이하, 그러니까 즉 4,800만 원 이하는 간이 과세자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간이 과세자로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매출 보고 일반 과세자로 전환을 해주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과세자로 신청하게 되면 일반 과세자로 등록이 될 거고요. 우리는 매출이 간이 과세로 진행을 할 거다라고 하면 일단 간이 과세로 체크하고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서류 첨부, 우리 임대차 계약서, 그 다음에 어떤 서류들이 있으면 그런 내용들을 여기 업로드 해주시면 끝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동의서인데요. 동의서 여기 체크하고 그 다음에 확인하고 신청서 제출하게 하면 이 신청서류 제출이 끝납니다.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아요. 그 다음에 이 처리하는 과정도 빠른 시간 내에 처리를 해줍니다. 우리는 사업자 등록증을 정말 쉽게 등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등록하고 난 다음에 바로 사업 영위를 할 수 있다 라는 점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회사 설립하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회사 설립하는 과정 사실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냥 편하게 아무 이름이나 지어서 될 일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름 정하는 것도 사실 고민 많이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뒤에 일어날 일들을 생각해서 우리 회사 이름을 정해줘야 됩니다. 회사 설립하는 과정에서 일단 생각해야 될 게 생각보다 많다. 그 다음에 그냥 기분으로, 그 다음에 즉흥적으로 이렇게 회사 이름을 정하진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우리 회사 이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그 다음에 다른 회사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검색을 좀 해보시고 이런 내용 참고해 주셔서 회사 설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리서치 헬퍼 박 대표였습니다.